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간만에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4년 전쯤인가 다녔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한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으로 매사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엄청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입사한 회사이기도 하고 복지나 급여 부분도 대기업 못지않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사장이 문제인 회사더라고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장 밑에 상무가 있는데 사장 남동생이고 그냥 이사 직급만 달고 있는 사장 와이프가 있었어요. 작은 기업에서 아주 직급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을 종부리듯 부려먹더라고요. 상무나 사장 와이프는 잔심부름 정도 시키는 애교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사장은 진짜 종부리듯 부려먹었어요. 쉬는 날에도 본인 골프 치러 가는데 시중 들으라고 불러대고 어디 선물할 물건이 있으면 저보고 백화점 가서 사오라고 하고 어느 날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놓고 왔다고 일하다 말고 사장 집에 들려서 물건 가지고 속초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하다는 물건은 담금주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건네준 물건을 받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깟 담금주가 뭐라고 일하는 사람을 속초까지 내려가게 만드는지. 주유비도 안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사장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뭐라도 떨어지겠지 싶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종부리듯 해도 그냥 다 받아줬고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제가 제일 화났던 거는 사장이 명품백 하나를 사서 알려준 호텔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바람난 여자한테 선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간 건지 한참 즐기고 있는데 왔다고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바람난 여자가 가운만 입고서 어머 오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난 가방 빨리 받아서 너무 좋은데? 우리 오빠 진짜 최고! 하면서 뽀뽀를 하고 저를 갓잔 타는 듯이 쳐다보는데 정말 그 굴욕이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은 빨리 꺼지라면서 내쫓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딴 회사를 다녀야 되나 싶었어요. 회사 선배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신입사원 들어왔다 하면 다들 밟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다면서요. 사장 와이프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것 같았어요. 사장이 또 와이프한테도 나름 잘한다 하더라고요. 밖에서 헛짓하려고 집에서 잘하는 척 하는 건지 와이프한테도 잘한다는 거에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뻘짓을 하고 다니는데 와이프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호텔 일 이후로 저는 사장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사장한테 똥 하나는 먹이고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를 끼고 저를 비웃은 그 사장놈 와이프를 내가 건드려보자 싶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해도 본처를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물론 사장 와이프를 그러고 나서 사장한테 알리게 되면 혹시나 다음 취업하는 데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그냥 혼자 그렇게 분풀이를 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자기들 종처럼 부리던 사람인데 저도 그때 그 사장 옆에 있던 여자처럼 꼬셔서 멍품도 받아보고 그러자 싶더라고요.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어리고 저 정도 되는 외모면 사장 와이프 입장에서는 꿀이죠.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장 와이프가 회사에 오는 날이 별로 없는데 심부름할 때 종종 보거나 아니면 회사에 어쩌다가 나오면 보거나 할 때 사장 와이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평소랑 다르게 뭔가 권력 앞에 쩔쩔매는 꼴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남자다움과 제 피지컬을 어필했습니다. 사장 와이프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사님, 저한테 주세요. 이사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계속 질문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은근한 터치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러나 싶겠죠. 제 관심 끌기가 성공한 건지 사장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재훈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냥요. 여태 고민했던 게 있는데 이제야 제 마음에 확신이 서서요. 그러면서 저는 사장 와이프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는 여자인가 보더라고요. 조금 관심 있는 척하니 금방 넘어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쐐기를 박았어요. 탕비실에 있는 사장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그건 왜? 그냥 제가 좋은 레스토랑을 알게 됐는데요. 이사님이 가시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맛있는 곳이야? 그럼 뭐 시간 한번 내볼까? 시간 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끝나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그럼 이따가 보자고. 퇴근을 하고 사장 와이프를 태워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이사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래요. 분위기도 괜찮죠? 그러네. 분위기가 좋네. 야경도 보기 좋고.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와인도 한잔 하실까요? 와인 좋지. 그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훈 씨, 아까 마음에 확신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사님, 혹시 사장님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계세요? 알지. 내가 그걸 모를까 봐? 그게 왜? 아, 알고 계셨구나.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사님이 알고서 상처받지 않으실까. 요즘 본처 놔두고 내연녀 만나는 게 다들 기본이잖아. 설마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상처받을까 봐? 저는 그냥 이렇게 예쁜 이사님을 두고 사장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라면 이사님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도 안 줄 텐데. 왜 나는 이사님을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된 걸까? 마음이 아픈데 사장님은 다른 여자랑 그러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사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재훈 씨, 진심이야? 언제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요. 감히 제가 사장님 와이프인 이사님을 마음에 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지만 사장님이 이사님을 두고 그러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사님한테 얘기하게 되네요. 전혀 몰랐어. 티를 좀 내지 그랬어. 혼자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을 거야.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괜찮아요. 이제라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저를 보기 힘드시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사님은 앞으로 행복하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재훈 씨 바보야? 그만두긴 왜 그만둬? 이제라도 내가 그 마음 알았으니 된 거지. 나도 재훈 씨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린 나이에 힘들 텐데 빠릿하게 일도 잘하고. 젊고 잘생긴 재훈 씨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 우리 룸에 가서 와인 한 잔 더 할까? 역시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리더라고요. 젊은 남자 앞에는 아무리 사정 와이프라고 해도 장사 없는 법이죠.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와인을 주문하고 주문한 와인이 와서 와인을 마셨어요. 재훈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도 이사님이 제 마음 받아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사님, 아니, 이제 현숙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이름 불러주니까 너무 좋다. 사장 와이프는 제게 키스를 해오더군요. 젊은 남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안달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키스를 진하게 해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더 안달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숙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저는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요. 그럴까? 그래, 알겠어. 고마워.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달래줬습니다. 다시 한번 키스를 하고 팔베개를 해줬어요. 사랑해요, 현숙 씨. 이게 꿈은 아니겠죠? 잠들고 일어나면 현숙 씨가 옆에 없을까봐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 나도 사랑해. 참, 사랑한다는 말이 어쩜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사장 와이프랑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은연중에 제가 조금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아, 친구 녀석이 무슨 시계를 샀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 다음날 명품 시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쪽 사람들은 비싼 걸 덜컥덜컥 사주나 봅니다. 아, 현수 씨, 나 이거 못 받아요. 이런 거 받으려고 현숙 씨랑 만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안 받으면 나 진짜 속상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라니까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오늘 호텔 가서 서비스 제대로 해줄게요. 그렇게 사장 와이프랑 호텔을 가서 기분 좋은 뜨거운 밤을 보내줬습니다. 아주 좋아 죽더군요. 이제는 저 없이 어떻게 사나 걱정까지 될 정도입니다. 선물을 주면 화끈하게 해주니까 점점 선물 공세가 심해지더라고요. 명품 지갑, 양복, 구두 등등 계속 사주더군요. 저는 이제 좋다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그녀의 비위를 맞춰 키스부터 해서 황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장이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저를 불러 또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집사람 감시 좀 잘해봐.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단 말이지. 한번 알아와. 네, 알겠습니다. 뭔가 낌새를 채고 불안한 건지 저한테 뒷조사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슬슬 퇴사할 때가 됐다 싶었습니다. 선물 받을 것도 웬만큼 받았겠다. 사장도 슬슬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고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재훈 씨?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해? 사장님도 저희 관계 눈치채신 것 같고 그냥 제가 퇴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맘 편하게 현숙 씨 만나고 싶어요. 어디 갈 곳은 있는 거야? 조금 쉬면서 슬슬 알아봐야죠. 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천천히 준비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요. 저는 퇴사를 했고 이직을 위해 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와이프는 간간히 만났어요. 만나면 또 선물이랑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장한테 다른 남자 만나는 걸 걸리기는 했는데 저인 거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걸고 넘어지면 사장 바람 피는 것도 다 까서 뒤집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으니 안심하라나 뭐라나. 저는 이직을 하고 한 달 정도는 더 만나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직했는데 준비하는 동안 사장 와이프 덕에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더 만나줬습니다.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울면서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 얘기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저 같은 남자 있기 힘들 텐데 사장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사장한테 하려고 한 복수였는데 뭔가 사장 와이프만 이용하고 버린 느낌이라 살짝 미안하긴 하지만 그동안 저도 해준 게 있으니 좋은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벌어져 버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답답한 제 속이라도 풀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1살의 아직 미혼인 여자입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작년에 오래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아직까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게는 학창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정말 친한 14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죠. 웬만한 남자들의 우정도 부럽지 않을 만큼 의리 있고 돈독한 사이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당연히 이 친구의 들러리를 서줬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 친구처럼 제 마음과 찰떡으로 잘 통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한 남자는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그 당시 만나던 전 남자친구의 회사 동료였고 오며 가며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람도 착하고 괜찮아 보였고 외모도 잘생긴 편이라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물론 저는 당시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남자라면 제 친구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잘 맞았고 그렇게 사귀다가 작년에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제 친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 친구가 행복한 것이 저도 행복한 일이었고 그저 지금 만나는 남자와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랬을 뿐이니까요.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했어요. 저는 그때 지방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미리 친구를 만나 선물만 건네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가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집들이를 다녀온 지 며칠 후에 제게 연락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랑 몇 명의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고 거실에 쓰러져서 자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귀에 뭐라고 자꾸 속삭이면서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런데 워낙 술을 많이 먹었고 그날따라 술이 빨리 취했기 때문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확한 기억이 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멍이 들어 있었고 단순히 숙취라고 하기에는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 친구의 멍을 보면서 누구한테 맞은 건지 아니면 꽉 붙잡히기라도 한 거냐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랍니다. 첫날에는 그냥 숙취도 너무 심하고 기억이 다 끊겨 있어서 잘 생각이 나질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 아주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 자고 있는 친구의 귀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한 기억이 난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자고 있는 사람 귀에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몸이 아픈 것도 자기가 술 먹고 거실 바닥에서 자면서 움직이다가 테이블이나 벽에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술에 취하면 주사를 한 번씩 부리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달이 지나서 회사에서 연휴를 받고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결혼한 제 베스트 프렌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휴인데 집에서 뭐해?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남편도 결혼하고 나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너 보고 싶대. 어차피 할 일 없이 방에서 뒹굴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와인도 한 병 선물로 들고 갔고 친구는 제가 온다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우리 세 명은 초저녁부터 저녁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정말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친구 부부의 사이좋은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해서 밤 11시쯤 되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더니 자꾸 더 논다고 해서 친구의 남편을 시켜서 억지로라도 안방에 데려다가 눕혔습니다. 눕혀놓고 나니 바로 코까지 골며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제 친구를 재워두고 저와 그 남자 단 둘이 거실에서 술을 마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진 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근황도 전해 들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별로 그리워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술도 취했고,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생각이 나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제가 눈물을 보이자 그 남자가 당황하더니 자기가 말 꺼내서 미안하다고 휴지를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어깨도 토닥토닥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역시 자상하고 매너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과 사귀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고, 그랬다가는 이 사람의 아내가 제 친구가 아닌 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좀 요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다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정신을 잃는다면 나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술이 깨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이 남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고, 오히려 정말 매너 있고 젠틀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시던 술잔을 내려두고 나도 술이 올라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는 마시던 술상을 적당히 정리하고 친구가 내어준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방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솔직히 조금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제 옆에 눕더라고요.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제 등에 밀착을 하더니 제 귀에 대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이 사람을 그동안 보면서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건실하고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로구만 생각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대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잔뜩 겁을 먹어버린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 사람은 조금 더 대담해졌는지 누워있는 제게 백허그를 시도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도 꽤 지났고 저도 남자의 손길이 그리울 때였습니다. 게다가 술까지 한 잔 먹었으니 이대로 그냥 확 안겨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 남자와 끝까지 갔다가는 앞으로 친구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고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그 손을 밀치고 일어나 그 길로 집을 빠져나가서 택시를 타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이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더러운 감정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친구도 보기 껄끄러워졌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자니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 같고 처음부터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저 때문에 친구가 이혼하고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말 안 하고 그대로 있자니 그 남편이란 놈이 다른 여자에게 분명히 사고치고 불행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제게 연락해서 자기 남편 자랑을 하곤 하는데 솔직히 그 사람 사진만 봐도 욕이 나오고 치가 떨립니다. 친구와 전화를 하면 자꾸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친구와 전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제게 많이 서운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친구는 제가 자기가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그냥 모른 척 해줘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복수하고 싶은데 증거도 없고 솔직히 친구 생각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사연으로 보내보니 속이 조금 후련한 느낌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서 할 일 없이 뒹굴거리며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얼른 씻고 옷 갈아입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 친구와 곱창에 소주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소주 2병째를 비우고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때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려고 일어났는데 그만 비틀거리며 지나가다 한 아줌마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마주친 순간 살짝 피한다는 게 어깨를 쿵 부딪히게 되었고 긴 치마를 입은 아줌마가 뒤로 넘어지며 꽈당하고 자빠지고 만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급히 사과했지만 아줌마는 아무 말도 없이 한동안 그대로 누워 계시더군요. 민망하고 캥겨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친구와 아무 일도 없던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약 5분쯤 지났을까요? 건너편에서 술 마시던 그 아줌마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가 다가올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까 넘어졌던 게 미안해서 다시 뭐라 하시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줌마는 다소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저희도 여자 둘이 있거든요. 같이 합석해서 술 한잔하는 건 어때요? 고 말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멍하니 아줌마를 바라봤죠. 취기가 오르며 적당히 들떠 있었지만 생전 처음 보는 아줌마가 이렇게 대놓고 말을 걸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은 적당히 시끌벅적했고 술이 도는 만큼 왠지 그 상황이 비현실적이면서도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눈을 마주치며 슬쩍 미소를 주고받았죠. 흔쾌히 좋습니다. 같이 마셔요 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테이블을 합치고 보니 두 여성분이 나름 매력적이었습니다. 말을 걸어온 아줌마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상당히 도도했어요. 머리를 말끔하게 넘겨 묶고 긴 귀걸이와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나름 세련된 스타일이었죠. 다소 부딪혔을 때는 매서운 눈길을 주더니 어느새 우리를 향해 호기심 어린 미소를 띄우며 자연스레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있던 다른 여성분은 좀 더 활발하고 쾌활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나이는 조금 어려 보였고 짧은 머리에 편안한 청바지와 니트 차림이었죠. 술잔을 돌리며 유쾌하게 웃고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만남에 친구와 저도 다소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니 뭔가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만남이 된 느낌이랄까요? 우리 테이블에는 어느새 호기심과 웃음이 가득했고 두 여성분의 각기 다른 스타일과 흥미로운 대화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나이를 물어보니 36살, 우리보다 8살이나 연상이라기에 놀라면서도 오히려 흥미로웠죠. 상대방의 말투와 여유로운 미소,
어른스러운 태도는 묘하게 끌렸습니다. 술자리가 점점 무르익고 자연스럽게 진실 게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지한 질문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가볍게 여기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순간 긴장했지만 저와 부딪혔던 그녀가 웃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어 자연스럽게 짝이 맞춰졌고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고 여기서는 눈치 볼 것도 없이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함께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그녀는 묘하게 끌리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말투도 차분하면서도 살짝 도발적인 게 이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날 그녀가 소주잔을 들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데 묘하게 설레더군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이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였던 건 노래방에서였어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내려오는데 그녀가 갑자기 한 곡 더 불러봐요. 괜찮잖아? 하며 제 팔을 잡았는데 그 순간 설렘이 느껴지는 겁니다. 짧은 순간인데도 미세한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손길에 괜히 긴장하게 됐죠. 그날 이후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죠. 나 지금 이 아줌마한테 홀린 거 아니야?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일상이 되었고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그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유부녀고 나이도 36이 아닌 43살이라는 거였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저 가볍게 하루를 즐기려다 시작된 만남이었고 저에게 점점 마음이 가면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긴 거라더군요. 하지만 나는 끝내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처음부터 진지하게 사귈 생각은 아니었잖아? 그냥 가끔씩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녀는 술기운에 긴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이 바람이 났었어요. 그것도 어린 여직원이랑. 얘기가 예상 밖이라 잠시 놀랐죠. 그녀는 3년 전 사건으로 온 집안이 갈칵 뒤집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댁 어른들까지 모두 상경에 소리치고 말리고 결국 이혼을 막았다고 하더군요. 자녀들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용서해주기로 했지만 마음속 상처가 쉽게 아물 리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만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몰래 주고받은 다정한 문자와 통화 흔적들이 그녀를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내게 한 통도 없는 전화와 문자를 그 여자는 한 달에 몇십 번씩 받았어요. 그걸 보고도 아무 일 없었다고 믿으라니 남편이 변명할수록 화가 더 끌어올라 결국 그를 받아들이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의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각방 생활. 그녀는 작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자고 남편은 안방에서 따로 자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슬그머니 다가와도 이미 그에게서 짐승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온갖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그녀는 매몰차게 남편을 밀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까? 그저 그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왔다는 그녀. 그러다 어느 날 오래간만에 친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던 중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솔깃해졌다고 합니다. 외롭다며? 오늘 하루쯤 낯선 사람과 재미있게 놀아보는 건 어때? 그래서 나이를 속이고 유부녀라는 사실도 감춘 채 우리와의 만남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엔 그저 하룻밤의 즐거움이었을 뿐 별다른 기대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저를 만날수록 점점 더 끌렸고 무언가 아쉬움이 남더랍니다. 이렇게 묘한 여운이 남아 처음 약속과 다르게 우리 사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던 솔직한 아픔과 고백은 묘하게 진한 여운을 남겼죠. 그녀가 아이 딸린 유부녀란 사실을 듣게 된 순간 머릿속에선 경고등이 번쩍였죠.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남편 몰래 만나다가 들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마음을 다잡고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단호히 연락을 끊었죠. 딱 거기서 끝내려는 굳은 결심이었는데
문제는 저도 외로움이 꽤나 깊었던 거죠. 타지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술 한 잔에 마음이 허해지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정막이 휩싸인 방이 기다리고 있고 만날 연인도 없고 왠지 모르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끝에 술에 잔뜩 취해 혼자 집에 돌아왔는데 그 순간 제가 뭐에 홀렸는지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녀도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요. 몇 분 후 그녀가 원룸으로 찾아왔고 그 밤은 괜스레 따뜻했죠. 술김에 무심코 외로우면 언제든 찾아와도 돼요. 라는 말을 해버린 것도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미 뭔가 지우기 어려운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 관계를 합류할 여지가 없었어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전화를 걸게 되고 그녀는 찾아와 주곤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괜스레 후회가 밀려오고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며칠 후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말았죠. 벌써 이런 만남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술 마시고 전화해도 절대 오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표정을 지켜보기만 하더군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끝내려면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게 답일 것 같기도 한데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애틋한 미련과 익숙한 외로움, 그 사이에 갇혀버린 기분이랄까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네요.